네, 이제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좌석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회 참석 인원이 실내 행사 50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원활한 기념식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네, 다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거리 유지, 그리고 개인 위생에 유념해 주시고 오늘 거리 유지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친환경 지속 가능한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그린 에너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면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전략인데요. 오늘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진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해주십시오.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
명예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지금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우리 광주시정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오늘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또한 막중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비전 보고회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광주형 AI 그린 뉴딜 로드맵을 총괄해 주신 광주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문승일 서울대 교수님, 또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38개 광주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정지훈 공동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주영준 에너지 자원실장님께도 우리 150만 광주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 이따 우리가 발표할 그린 뉴딜의 정책들을 성공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앞으로 3대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주를 글로벌 선도 도시로 우뚝 세우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오늘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뉴딜과 지역 발전의 연계를 강조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으뜸되고 기대가 되는 지역이 우리 광주죠. 광주를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50인 이하라서 소리도 적지만 여러분 시민들은 지금 생방송을 통해서 이 느낌을 다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광주형 AI 그린 뉴딜 보고회에 참석하신 몇 분을 모셔서 앞으로의 기대와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회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님이세요. 아까 소개해드렸죠. 주영준 실장님인데요. 이분을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영준입니다. 장관께서 직접 참석하시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광주형 그린 뉴딜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님과 주요 내위 여러분, 아울러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광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이 중심축으로서
우리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미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산업의 녹색 전환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와 생활 인프라도 친환경 공간으로 혁신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민간을 포함한 총 74조 원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66만 개를 창출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린 뉴딜이 성공하려면 중앙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이 함께 해야만 저탄소 경제사회 구조가 국민들의 삶에 구현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형 정책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광주는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이라는 과감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이라는 보다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 기업 주도의 에너지 분권 기반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그린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AI와 연계한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를 확산한다는 전략이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는 에너지 융합 단지, 스마트 그리드 체험 단지 등 에너지 혁신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나주 혁신 도시에는 한전 전력거래소 등과 같이 에너지 관련된 기관이 위치해 있고 또 에너지 혁신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도 2022년에는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의 역량이 오늘 발표하는 미래 비전과 결합한다면 앞으로 광주는 그린 뉴딜이 중심 도시로 더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업자원부도 에너지 주무부처로서 광주의 성공을 힘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광주는 에너지 자립 도시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걸음이 훗날 광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 뜻깊은 이정표가 되리라고 기억하기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선포식을 축하드리며 광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껏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깊은 애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어서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님을 무대로 모셔서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이 있는 애 광주다운 의회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용집입니다. 우리 광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멀리서 행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실장님, 또 서울대학교 문승일 교수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 150만 시민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을 광주형 3대 뉴딜로 추진하기 위해 150만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시의 역점 사업으로 준비 중인 그린 뉴딜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도 그동안 그린 뉴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광란 의원님을 중심으로 의원 연구 모임을 매주 가져오고 있었고 또 관련 부서에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 광주가 글로벌 그린 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 변곡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도 광주형 그린 뉴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 행정 입법 기회의 모든 힘을 다합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께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공부하는 의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님께서 축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력거래소 이사장 조영탁입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우리 이용섭 광주시장님, 그리고 김용집 광주시 의회장님, 그리고 산업부 주영준 실장님, 그리고 서울대 문성일 교수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과 함께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이라는 웅대한 미래를 담는 역사적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저희 기관은 물론 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AI 그린 뉴딜 구상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과 사회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친환경 저탄소에 기반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탄소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같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면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서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는 이미 기후 변화라든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현안이 되기 이전인 2004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태양 에너지 도시 조례를 제정하여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광주형 AI 그린 뉴딜도 아마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그리고 최초의 사례로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력거래소도 전력 및 에너지 산업의 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저탄소 사회 구축에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뜻깊은 행사는 광주광역시의 미래를 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저희 전력거래소의 미래도 함께 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 전력거래소가 광주형 AI 그린 뉴딜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튼튼한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김사를 만나주신 광주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님께서 동반자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미래는 한순간에 오지 않잖아요. 그 방향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그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용석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흔들면서 세계 경제 사회 시스템과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산업 생태계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비대면 산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경제 사회 시스템의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나 도시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돌파하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강주가 앞선 도시들을 추월해서 글로벌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가치와 시스템 그리고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4차 산업혁명은 광주에게도 분명 위기이지만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기회적 요소가 훨씬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코로나19 위기까지 더해졌으니까 대응하기에 더 어려워졌습니다만 저는 이 상황이 지난 2년간 착실하게 준비해온 우리 강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에 인공지능 중심도시 강주, AI 허브시티 강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 강주는 시대 정신인 상생과 동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한 안전망 강화 조치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서 휴먼 뉴딜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우리 강주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탈탄소 시대를 열기에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과 도시첨단 국가산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에너지 융복합단지로 지정됐고 금년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 중인 강주형 3대 뉴딜, 소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융복합돼서 상승 효과를 내면서 강주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떠나는 강주에서 사랑과 기업과 돈이 찾아오는 강주로, 정치 1번지에서 AI 경제 1번지로, 에너지 다소비에 삭막한 아파트 도시에서 RE100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강주를 대전환시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담대한 구상이며 장기 계획입니다. 강주형 3대 뉴딜의 비전과 3대 정책 방향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강주는 강주형 3대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주를 글로벌 선도 도시로 우뚝 세우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오늘은 강주형 3대 뉴딜 중에서 AI 그린 뉴딜의 목표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차례대로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로드맵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휴먼 뉴딜 정책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그린 뉴딜로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AI를 기반으로 한 강주의 그린 뉴딜을 다른 지역의 그린 뉴딜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AI 그린 뉴딜은 단순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 아닙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 경제 구조를 저탄소 친환경 성장 모형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강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을 필두로 세계는 기후와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에 대규모 재정 투자와 제도 혁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BMW 같은 글로벌 기업 역시 자사용 전기는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는 녹색혁명을 강주 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매년 2조 3천억 달러가 투자돼야 합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그린 시장이 바야흐로 열리는 것입니다. 강주형 AI 그린 뉴딜은 강주 산업의 녹색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의 녹색 시장을 우리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녹색 전환에 뒤처지면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가전, 에너지, 헬스케어 등도 선진국들의 환경 장벽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화석 연료 의존형 도시나 경제 구조로는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강주형 AI 그린 뉴딜은 최첨단 인공지능 기반 위에서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소득을 늘리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형 AI 그린 뉴딜의 목표는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강주는 AI 기반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 외부 대규모 집중형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에너지 종속 도시였습니다만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건물용 ESS, 연료전지 발전소, 전기수소 충전소 등 도시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고 소비하는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대전환하자는 것입니다. 1단계로 우리는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RE100을 달성하고 2단계로 2035년까지 강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강주 RE100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3단계로 2045년까지는 외부로부터 전력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도시 강주를 실현할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강주의 핵심 키워드는 뭐니 해도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는 시민 참여형 시민 에너지 발전소 기반 구축입니다. 또한 시민 주도의 마을, 학교 단위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태양광을 생산하는 빛고을 시민 햇빛 발전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동시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도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재단법인 강주그린 에너지산업진흥원과 태양광 발전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강주시 전역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해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립 마을 공동주택 햇빛 발전소 보급,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등 태양광 발전 사업을 국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공동주택에서 공장, 산업단지, 제2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해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국가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인 주식회사 강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의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후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수소 연료 발전소를 건립하고 거점형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소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습니다.
강주가 수소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전략은 녹색 인프라와 그린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AI, ICT, IoT와 연계해서 클라우드 구축과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자립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주시 62만 가구에 국민 DR을 확산해서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 사용 기반을 마련하고 이것을 빅데이터화해서 시 전체를 전력 플랫폼화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AI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분산화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저렴한 시간 전기를 저장해서 피크 전력 시간대에 사용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신사업 모델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2045년까지 전기 수소차는 약 34만 2,083대, 전기 수소 충전소는 약 29,583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수소 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AI 그린 뉴딜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및 투자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실천을 위해서는 총 예산이 약 24조 4,71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4조, 지방비가 약 2조 2,600억 원, 민간 투자가 한 18조 원으로서 2025년까지는 국비와 시비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2025년 이후에는 민간 투자를 확대해서 사업을 투자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 시설 투자에 국비와 시비를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공동연구센터를 통해서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한 태양광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해서 21년부터는 기업 중심, 협동조합 중심의 그린 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수송 분야에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발전소이자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V2G 적용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린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주 테크노파크에서 조성 중인 AI 펀드와 영국계 펀드 자문회사로 지난 4월 달에 우리 강주시에 지사를 설립한 운용 자산 2천억 달러 규모인 주식회사 엑센트리 벤처스의 글로벌 신디케이트 펀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정부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에도 적극 참여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 지역본부에 위치한 솔라시티 연구센터를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단체, 전문 활동가, 기업 등이 수시로 만나서 고민하면서 다 같이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강주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삶에도 대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로 강주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청정도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역살로 최근 미세먼지 걱정은 많이 줄었지만 그동안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큰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단계적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화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고 노후 경유차를 수소 전기차로 교체하면
40메가와트 수소연료 전지 1시간 가동 시 91만 명의 호흡량 정화 효과를 가져오고 110kW 수소 전기차 1시간 가동 시에는 43명의 호흡량 정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정 대기 산업 클러스터와 친환경 공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산업, 수송 분야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크게 저감될 것입니다. 더불어 2045년 태양광 1646메가와트, 수소연료 전지 827메가와트 설치 용량의 목표가 완성되면 CO2를 89%까지 감축시키고 원전 1기를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광주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 도시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두 번째는 떠나는 도시에서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가 될 것입니다. 현재 RE100을 선언한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곧 납품업체에도 RE100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주가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선도해서 RE100 광주를 실현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해외로 이전하려는 국내 공장이나 해외 공장이 광주로 돌아오는 리쇼링 효과는 물론이고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그린 에너지 수출 도시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세 번째는 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당장 시민과 기업이 참여해서 주택과 아파트 한 가구에서 태양광 1kW와 소규모 ESS 3kW를 설치하면 현재 기준 올 2만 원, 연 24만 5천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력 90kW 빌딩에서 태양광 30kW와 ESS 90kW를 설치하면 현재 기준으로 올 63만 3천 원, 연 759만 2천 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45년 에너지 자립 도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광주만 해서 30조 491억 원, 전국으로 따지면 약 50조입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9조 8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3만 4,815명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RE100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의 3대 추진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장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위원회, 산학연관 실무 추진단인 에너지 정책지원협의회, 그리고 3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시민협의체, 에너지 정책과 교육 홍보를 전담하는 에너지 시민실천단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도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가 근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화석 연료로 인한 환경 문제는 우리 광주에도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경쟁력의 핵심은 안전과 환경입니다. 각종 질병,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안전과 친환경 생태 도시가 도시를 찾는 주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광주형 AI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는 탈탄소 청정 도시로의 대전환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 광주를 실현하는 담대한 전략입니다. AI 광주의 강점을 살려서 세계 탑10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구당 전력 빅데이터 분석, 분산자원 에너지 클라우드를 연계해서 복지, 안전, 산업 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표준을 만들어서 글로벌 에너지 선도도시
강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주는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도시로 도약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강주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섭 시장님께서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마치 보물섬에 가는 보물섬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보물섬을 만드는 계획안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생소한 단어들이 많지만 이 광주형이라는 거, 광주가 만들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 이렇게 비전을 발표해 주신 이용섭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에너지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죠. 서울대 문승일 교수님 모시고 광주형 AI 그린 뉴딜 로드맵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주형 AI 그린 뉴딜 실현 로드맵을 발표할 광주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승일입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발표는 제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에너지 정책위원회가 1년 넘게 고민해서 여러 사람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만든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배경하고요, 우리 광주형 AI 그린 뉴딜이 뭘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이 그린 뉴딜을 어떻게 추진할지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2035년까지 광주시 전체가 그린 에너지를 100% 쓰는 RE100 도시를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2045년에는 드디어 에너지를 독립하는 자립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와 마무리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광주 그린 AI 그린 뉴딜이 추구하는 바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RE100 시티 광주입니다. 말 그대로 광주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 전기 에너지를 석탄이나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에 의존해서 쓰는 광주를 2035년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이고요. 2045년까지는 우리 도시, 우리 광주시가 쓰는 전체 에너지를, 전체 전력 에너지를 우리 도시가 자급하는 그런 모델을 세워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하셨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 마음에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100년을 새롭게 설계하자 하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코로나19가 주고 간 상처가 그렇게 큰 거고, 코로나19는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을 바꿀 만큼 임팩트를 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 광주가 한 걸음만, 한 발짝만 더 앞서 나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광주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나갈 때는 선구자는 항상 외롭고 괴롭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이러한 선구적인 역할은 끝까지 희생을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금방 만들어지게 될 열매를 가장 많이 먼저 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5 RE100 광주를 실천하고 2045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실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성취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린 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주고 있는 이 위기보다는 100배, 1000배 더 큰 위기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나 국가는 지구상에 생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먹거리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로 큰 어려움을 줬지만 그 어려움보다는 저는 기회 요소가 훨씬 많고, 우리가 바뀌기만 한다면, 우리가 방향 전환하고 그쪽에 우리의 노력을 정당히 모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잃었던 것의 100배를 더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우리는 이제까지는 주어진 에너지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쓰는 그런 역할을 했다가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에너지를 상당 부분 우리가 만들고 어떤 에너지를 쓸지 어떻게 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의 불평등을 해소해 가면서 특히 사회 약자층을 살펴가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 광주형 AI 그린 뉴딜은 3C를 중심으로 추진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진 다음에 구경꾼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참여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뭘 할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투자하고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여기 참여할 기업들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광주 안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광주와 연관된 기업들이 무지 많은데 그러한 기업들 코퍼레이션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함께 된다면 광주 AI 그린 뉴딜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될 어떤 휴먼 네트워크이고요. 하드웨어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두 개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하나는 휴먼 인프라와 하나는 하드웨어 인프라입니다. 그 하드웨어 인프라는 지금과 같은 뭐랄까요, 좀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산업적인 인프라가 아니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만들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현해냈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수많은 데이터,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 앞으로 뭐 전기차가 들어오고 수소차가 들어오면은 하나하나가 자율주행과 금방 결부될 거고요. 하나하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쏟아낼 텐데 그걸 도시 단위로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를 AI로 처리를 하는 모습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이러한 꿈을 우리 광주에서 먼저 실천시키면 우리가 코로나로 겪었던 이 고통의 1000배, 10,000배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광주에서 나온 모델이 우리나라를 바꾸는 건 물론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도시를 바꿔나갈 때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는 늘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빅4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에너지 도시조례가 2004년에 벌써 만들어졌고요. 올해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종합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드디어 2035년까지는 그린 에너지로 100% 가겠다는 알리백 시티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45년에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시 단위로 특히 우리 광주 정도 되는 150만 정도 규모의 도시가 알리백을 선언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더라도 상당히 요식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가는 우리의 이 메시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아주 큰 임팩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35년 알리백 광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알리백 도시는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질 거면 벌써 만들어졌겠죠. 최소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융합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솔루션이 없는 거고요. 대신 이제 오늘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고 우리 민간과 정부가 협조해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첫째는 그린 에너지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린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 텐데 첫째는 에너지 자급을 저희가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공장별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한 자급하는 그린 에너지를 보급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모자라는 그린 에너지는 우리는 전남은 광주는 원래 전라남도의 그 도시 아니었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우리의 다 그 어깨를 맞대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전북에는 대통령이 왔다 가셨고요. 우리 전남에도 거대한 그 그린 에너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가 쓰기에 모자랄 그린 에너지는 전남과 전북에서 저희가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그린 커스터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그린 에너지를 보급할까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사서 쓸 사람을 관여하지 않는다면은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그린 커스터머는 제가 보기에 두 종류의 큰 커스터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리백을 해야 될 기업들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계시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들은 앞으로 알리백을 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서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알리백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제도인데 제도 중에 딱 하나 제가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요금 제도입니다. 요금 제도. 복잡한 제도 이것보다도 결국 시장은 가격으로 움직이는 거고 요금 제도인데 대책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싼 그린 에너지를 평생 동안 샀으란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린 에너지는 코스트 다운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대체적으로 5년에 반가격씩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우리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2026년 지금 상황에서도 2026년 정도 가면은 대단히 태양광 발전이 만들어내는 전기가 석탄 화력보다 싸질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26년의 포인트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25년으로 24년으로 앞당길 수만 있다면 지금 그린 에너지를 쓰려고 참여하는 그린 커스터머들이 오늘은 내가 좀 비싼 요금을 내겠지만 10년 장기 계획하면 오히려 남는 그러한 그 프라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가려고 합니다. 알리백을 달성하는 데는 그린 에너지를 100% 쓰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네 가지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쓰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자기가 만들어 쓰겠다는 걸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PPA라는 건데 이것은 직접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전력 전기를 그린 에너지를 발전하는 사업자로부터 직접 사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제도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제도는 한국전력이 판매하는 전기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한국전력이 판매하는 전기 중에서 그린 에너지는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이제 인증서를 구매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대단히 발전 사업자는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지만은 뭐 공장이라든지 개인은 구매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린 요금제는 뭐 정부가 계획을 하고는 계시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자가 발전은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은 그런 제한적이니까 나머지 세 가지 제도로 가야 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미비합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니까 우리 중앙정부와 그 의회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달성 전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광주 혼자 할 게 아니고 전남 전북과 연계하는 광주 서해안권 그린 에너지 벨트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광주는 광주 나름대로 도시로서의 역할이 있고 전남과 그 전북 지역은 또 그 나름의 역할을 해가면은 서로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에 지금 현재 알리백은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35년까지 알리백 100%를 달성하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이 만들어낸 그린 에너지를 구매하기를 바랍니다.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는 이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설명하신 대로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린 데모크라시, 녹색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린 에너지고요. 세 번째가 그린 인프라인데 AI란 말을 넣은 것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인프라 말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인프라는 아직 전 세계에 그 모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를 리딩합니다. 우리가 K방향 보셨죠? 대한민국 기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이 어마어마하건만 우리가 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보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K방역도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 않았겠어요? 자, 그린 데모크라시는 말씀드린 대로 광주 시민들이 정책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분권이고요. 에너지의 주권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으면 합니다. 그린 에너지 보급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의 핵심 전략 축에 각기 세 개의 핵심 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첫째는 그린 데모크래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주도하는 에너지 분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로 에너지 AI 챌린지 사업을 좀 경쟁적으로 붙여가지고 각 마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온다면 그 모델을 만들어주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구현하려면 기관들이 필요할 텐데 그린 에너지 산업진흥회와 태양광 발전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이런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소규모의 그 에너지는 에너지 자립마을, 햇빛 발전소 등과 같은 그린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소규모 단위는 공동주택이나 빌딩, 주차장 등의 그린 에너지를 보급하는 전략, 그리고 대단위로는 공장이나 도로, 산업단지에 대규모로 그린 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담아갈 인프라는 AI 인프라를 쓰겠습니다. AI 인프라를. 그래서 우리 광주의 그린 뉴딜은 앞에가 AI가 붙었습니다. 우리 AI 사업은 우리 광주가 국책 사업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간다면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광주시 전역 150만 시민과 62만 가구가 다 참여하는 국민 DR을 제가 구현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담아낼 에너지 클라우드를 AI로 구축하고, V2G는 전기차가 충전과 방전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정보와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것을 빅데이터와 AI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신재생 2045년까지 그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자금률을 100%로 올릴까 합니다. 지금 2020년 현재 우리 자금률이 약 7% 정도 수준에 있고요. 25년에 가서 20%, 그리고 이제 35년에 37%를 거쳐서 45년에 100%를 달성하려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겠습니다. 9개 사업들을 각기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린 데모크라시 분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와 에너지 시민단체 협의체가 여기 또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민관 협력 가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에너지 정책위원회에는 38개의 시민단체에서 대표를 보내주셔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제가 작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만 소외가 되지 않는 거고요.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야만 자기 거가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공유되어야만 정의롭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주권을 우리 광주시가 먼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 리빙랩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생각인데, 여기에는 우리 시민단체가 주관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요. 이런 사업하려면 에너지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그 문제점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워크숍도 개최하고, 또 마을 단위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현해 나갈 광주 그린에너지 산업진흥원은 2021년 3월 중에 설립을 예정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공동연구센터는 25년경에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린 에너지 분야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시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그린 에너지를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야를 크게 두 개로 봤는데, 하나는 주택 분야가 있고 다른 하나는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도 신축과 기존으로 나눴는데, 신축하게 될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아예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그린 에너지가 포함되도록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들으면 모양이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태양광 다는 건 좋은데 보기 싫은 것들은 참 눈에 밖에 나면 안 되겠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가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지붕에도 설치하고 벽에도 넣고 층간에도 넣고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에 특히 고성능 아주 그 신뢰도가 높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급을 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간헐성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잘 필터링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사실은 신규 주택보다 상당히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지붕의 태양광은 중심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유유부지로 이렇게 가고, 에너지 저장 장치는 각 집마다 다르기보다는 좀 공동 설비로 요소의 저장 장치를 놓고 요소별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건물이나 공공 건물은 아마 우리 중앙정부도 그 계획을 만들고 계시던데, 아예 에너지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개념을 건축 설계 안에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또 붙이고 하면은 돈이 더 들고 복잡합니다. 아예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광주시가 전체로 관할하는 AI 에너지 클라우드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빌딩도 역시 우리가 옥상을 비롯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린 에너지 보급하고, ESS를 요소에서 설치하고 AI 인프라로 연결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자립의 목표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초록색 그래프는 현재 2020년 현재 한 8,759 기가와트 아워가 우리 광주시가 사용하는 전력의 총량인데, 1년 동안 이게 45년 되면은 한 9,054 기가와트 아워로 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과 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현재는 뭐 2020년에 613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지만 45년에 가면은 전체를 다 이 녀석이 커버하는 그러한 그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추세라면 에너지 다소비하는 기업들은 뭔가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이 아니라 절실한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변화에 우리 광주시가 함께할 거고요. 저희 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이러한 대상 기업이 한 83개소쯤 되는 것 같고요. 지금 21년 현재 약 2% 정도의 에너지 작업을 하는데 45년까지 가서는 25% 수준의 에너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유도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쓰던 화석연료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옮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절감입니다. 저는 두 개의 축이 거의 50대 50으로 일어날 거로 기대합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ESS와 같은 장치가 대폭 들어간다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엄청날 거로 기대합니다. 산업단지, 공장, 기업 등의 그린 에너지 보급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만들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고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는 아마 11메가와트 정도의 그 신재생 에너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고, 이게 공장이 건설되면서 함께 건설될 겁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그 공장이 우리 광주에서만 돌아가는 공장이 아니고, 이 모델이 세계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그 패키지로 가지고 그 모델로 공장을 지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광주에서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그러한 공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공장의 모델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모델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신축 산업단지는 아예 산업단지를 설계할 때부터, 저는 산업단지 가면 어마어마하게 그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기존의 단지는 잘 엮어내는 전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그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그린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것을 운영하는 AI 기술이 기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수소 에너지의 시대로 접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경제성이 있어서 대규모 보급하기는 좀 버겁지만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리딩하고 있어서 이 분야도 우리가 참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수소 에너지의 시대에서 광주가 큰 축을 담당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두 가지로 갈 생각인데, 하나는 연료 전지를
대단위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작업에 저희가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거점형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기존에 있는 발전 설비보다 당연히 비쌉니다. 하지만은 비싼 대신에 다른 에너지원이 갖고 있지 못한 아주 많은 좋은 장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수용구에 가까이 가 있고요. 그래서 송전선로의 그 의존도가 줄어들고 또 다른 산업과 여파가 있어서 잘 엮어나가면은 큰 모양의 우리가 사업을 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린 AI 인프라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다행히 아마 어쩌면 이런 시기를 예비하고 미리 준비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가 AI 사업의 중심 도시가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AI 사업 중에 큰 축 중에 하나가 에너지 AI입니다. 에너지 AI는 이런 걸 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그 광주시에서 올라오는 빅데이터를 AI 기술로 잘 프로세싱하면은 엄청나게 효율화할 수 있고 그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 DR은 이런 겁니다. 갤럭코레스에서 이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을 거래를 총괄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만약에 에너지 수급이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에게 전기 사용량을 줄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모바일이나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서 전해주면은 여러분 댁에 있는 그 가전 제품 중에서 어떤 것들은 IoT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동작하고요. 스마트 가전도 역시 동작하고 혹시 그게 안 되면 본인이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대신 그 줄여줬다는 에너지를 줄였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데이터로 남아야 됩니다. 그게 전력거래소 가게 되면은 전력거래소가 에너지를 줄여준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전기는 만드는 것만 에너지가 아니죠, 그죠? 만든 것은 플러스 포지티브 에너지라면 에너지를 아껴준 것도 그 못지 어쩌면 더 중요한 에너지고 우리가 네가와트라고 하면서 네거티브 에너지로 부릅니다. 국민 DR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우리 광주시가 시민이 150만이고 가구가 6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 전 가구가 다 참여하는 그런 모델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로 하는 기술의 기반은 AI가 될 거고 지금 AI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슈퍼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에너지물을 줄여가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똑같은 기술이 조금만 모디파이하면, 조금만 저희가 수정하면은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어떻게 잘 계시는지, 혹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복지에도 쓸 수 있고, 또 이게 안전에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감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산업체가 광주 안에 있는 산업체가 에너지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우리가 밖에 팔 수 있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어쩌면 광주보다 광주 밖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쓰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이런 기술을 기다리고 있고 그 기술을 우리가 보급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주 앞으로는 저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저도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곳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정신없이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망, 전력의 에너지 데이터는 에너지 네트워크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네트워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전국의 전력망은 전력거래소가 이렇게 관장하시겠지만 부득이하게 지역별로 반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전국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가 제일 앞서가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도시 단위를 잘 만들어 주시면 이거 우리나라만 해도 저는 한 20군데는 제가 가서도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은 기술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기술, 원자력 기술, 석탄 화력 기술 세계 1등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은 더 큰 시장, 전기를 어떻게 줄이는가, 효율적으로 쓰는가 시장이 남아 있고 그 시장은 아직 무주공산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광주가 여기를 치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자, 수송 분야에서는 V2G를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V2G는요, 전기차는 아시겠지만은 전기가 필요할 때 충전을 하죠. 전기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동차는 대개 개인이 가진 자동차는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가 10%도 안 됩니다. 90%는
주차장에 머물러 있죠.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 순간에 전력 사정이 어렵다는 메시지가 우리 전력거래소부터 날아오면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전기를 내다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광주 시안에 전기차가 몇천 대 안 됩니다. 3,100대인가요? 근데 이게 지금 계획처럼 35년에 뭐 20만 대 수준으로 간다면 20만 대 수준으로 가면 전기차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한 100만 대가 가지고 있는 담고 있을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 한 30개 정도의 발전소가 1시간 낼 수 있는 전기입니다. 만약에 20만 대만 있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소 수십 개가 1시간 낼 수 있는 전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전기를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추가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기차를 운송 수단으로만 보시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해 본 적은 하루에 몇 통 안 됩니다. 다 데이터 통신하죠. 전기차는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그렇게 될 거고요. 우리 광주가 그 변화에 앞장을 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기대 효과는 시장님 말씀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투자가 들지 않고 간단하게 될 일이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의 예측은 2045년까지 약 24조 예측합니다. 저는 좀 더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액수가 많다 적다를 놀랄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뭐 이 계산을 러플리 해본 바에 의하면은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한 30조 예측하고요. 거기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0조인데 저는 이 부가가치 유발 효과에 제가 생각하는 부가가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우리 산업들이 밖에 나가는 진출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저는 20조, 30조 들어서 이거 할 수 있다면 뭐 10배, 20배 남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고용 유발 효과도 13만 정도 예측하는데 훨씬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인프라가 바뀌는 사업이고요. 인프라가 바뀌는 순간에 정부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돈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정말 간절히 드리는 얘기는 첫째는 제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도를. 그건 정부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업이 돈이 있다도 제도를 바꿀 수는 없죠. 제도가 판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되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민간이 투자를 꺼려하는 분야. 그가 제가 말하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자동차 만들어서 자동차 공장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나라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때 잔뜩 자동차 공장만 지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부는 가만히 그냥 자동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잘 만들어 주시고 고속도로만 잘 깔아주면은 민간이 알아서 투자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갈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린 뉴딜 사업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 와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주제 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 기술 세계 1등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서 그린 뉴딜에 전 세계 뒤진다. 그건 저는 아니라.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투자 여력도 우리 국가의 크기에 비해서는 이만큼 투자 여력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죠? 하지만은 제일 부족한 게 있다면 제도가 너무 약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R200 하려면은 4가지 제도가 필요한데 그 중요한 3개 중에서 하나도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런 상황에서 R200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지자체도 그렇고요. 이제는 이제 누구 탓보다는 오히려 우리 광주가 앞장을 섰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니들을 중앙정부에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게 우리 그 시민들의 뜻이 담기고 기업이 함께하고 한다면 우리 국가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가 우리 광주시의 발표였지만 이 발표가 나가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특히 우리 광주에 오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 중에서 참 어려울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참
자기 개인의 희생을 아끼지 않고 앞서 나서 가지고 우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한 번 우리 광주시의 시민 정신을 발휘할 때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손해 보자는 시민 정신이 아니고요. 지금 새로운 큰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은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 선구자적인 그런 희생 정신과 뭐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 열매를 가장 빨리 따는 도시가 될 것 같고 그런 역할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그 핥고 간 상처가 깊습니다. 우리 광주는 그나마 청정 지역이었고요. 요즘에 좀 뭐 며칠 동안 좀 어려우셨지만 다른 세계 선진국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그런 메시지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아마 우리 오늘 발표하는 우리 광주의 AI 그린들이 그러한 노력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의 비전만 보여줄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좀 희망을 줬으면 합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죠. 서울대 문승일 교수님께서 광주형 AI 그린 뉴딜 로드맵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제도를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점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광주형 AI 그린 뉴딜 실현 업무 협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시간인데요. 광주광역시와 각 협력기관, 단체, 광주형 AI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협약식에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13개 기관이 함께하는데요. 호명되는 기관 대표, 대리인께서는 모두의 2로 지정된 자리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 광주광역시 의회 김용집 의장님, 전라남도 윤병태 정무부지사님, 광주광역시 교육청 류혜숙 부교육감님, 한국전력공사 김동섭 부사장님, 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님, LH공사 광주전남 오영호 본부장님,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노경수 사장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차재호 지역협력이사님,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님,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 임홍근 부회장님, 광주상공회의소 최종만 부회장님, 광주지역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정지훈 공동대표님, 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담아서 앞에 놓인 협약서에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협약서에 쓰인 기관명을 잘 확인하시고 네,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약속의 체결이 광주형 AI 그린 뉴딜 실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서명하면 되시겠습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자, 협약 기간을 대표해서 대리 참석하셨다면 한자 대신할 대를 적어주시고 서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서명에 완성이 되면 다음 칸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쓰시면 자, 한 분 한 분 서명에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 또한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명하신 협약서는 오른편으로 차례차례 전달해 주시고요. 13개 단체 서명이 모두 끝나면 처음 서명하신 협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많은 만큼 더욱더 뜻과 지혜와 힘을 모아가기 위한 소중한 약속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경험과 노력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형태의 정보가 아니면 결코 뿌리낼 수가 없죠. 광주 정부 역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첫 시간으로 업무 협약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의 뜻을 합친 만큼 서명란이 참 많은데요. 협약이 완성되면 처음 서명하신 협약서를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약이 완성되면 여러분은 큰 응원과 격려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 완성이 되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완성하셨나요? 네, 다 서명하신 분은 가장 먼저 서명하신 협약서를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의 뜻과 생각, 마음이 담긴 협약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가지겠습니다. 무대 위 협약 대표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협약서를 들고 탁상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약서는 펼쳐서 카메라 촬영이 있으니까요. 앞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파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주먹을 힘차게 주시고 협약서를 한 손에 들어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외쳐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객석으로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회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뜻깊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와는 별도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조만간 광주도시 건축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를 광주답게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통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더욱 매진한다는 로드맵을 또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 부탁하겠습니다. 자,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